안녕하세요. 저는 삼성리서치 시큐리티 앤 프라이버시 팀에서 일하고 있는 안선우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방금 설명해 주셨듯이 Artificially Inflated SMS 어택을 탐지하는 연구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고, 보통은 Artificially Inflated Traffic 어택이라고, 그러니까 AIT 어택이라고 많이 지칭이 되는데, 약간 트래픽이라고 하면 오인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제목에서는 SMS라고 명명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 AIT 어택이 대두가 된 지 오래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저희가 찾아봤을 때는 학계에서 논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백그라운드를 좀 많이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공격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면 SMS가 어디서 발생하고, 그리고 공격자들은 이 SMS를 왜 발생시키는지부터 이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SMS가 발생하는 곳은 이중인증 로그인할 때 발생을 하는데요. 제일 익숙한 예시인 저희 지메일 로그인할 때 생각해 보시면, 핸드폰에 그 지메일 패스워드까지 치고 로그인을 하면 핸드폰에 당신이 맞습니까? 하고 인증을 요청하는 두 번째 투팩터 인증 요청이 들어오는데요. 네, 많은 서비스에서 지메일처럼 푸시 알람을 선호를 합니다. 근데 이 푸시 알람의 문제는 조건이 붙는데요. 푸시 알람을 사용하려면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사용자가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비스 프로바이더 입장에서 서비스 유저가 사용하는 서비스 커버리지 측면에서 SMS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SMS는 핸드폰만 있으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중 인증 선택을 할 때 잘 찾아보시면 SMS 인증을 이중 인증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SMS 이중 인증의 문제는 이중 인증을 제공하는 서비스 주체가 텔코에게 SMS 요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SMS 요청 하나하나가 다 비용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저 오른쪽에 장표의 오른쪽 위에 그림에 보시면 이 SMS 요청을 공격으로 사용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이 작년 기준으로 12억 달러나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는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얘기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에서 이중인증 SMS로 발생한 비용이 연간 60억 달러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 앞 장표에서 제목 위에 저 인용구도 일론 머스크가 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트위터에 로그인할 때 이중인증을 블루체크 유저에게만 제공을 했는데요. 이거는 보안적으로 일반 사용자한테는 크리덴셜 스터프 어택에 취약해지는 문제가 있어서 일반적인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채택할 수 있는 솔루션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AIT 공격을 막기 위해 저희는 어택의 캐릭터리스틱을 많이 분석을 했는데요. 어태커들은 보통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SMS 보내는 그 횟수 제한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어태커들은 이를 회피하기 위해 유저라고 판별할 수 있는 엔티티인 어카운트나 폰넘버나 IMEI 이런 것들을 계속 바꿔가면서 공격을 하게 돼서 서비스 프로바이더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 계속해서 SMS를 요청하고 있는지 판별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룰로는 쉽게 디텍할 수도 없고, 그리고 어태커가 바이패스하기도 쉽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는 AIT 어택을 탐지하는 솔루션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머신러닝 기반의 솔루션을 개발을 해왔습니다. 네, 일단 당장 현재 적용하고 있는 솔루션은 저희 삼성 계정에도 이런 AIT 공격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격을 막기 위해 룰 기반의 디텍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왼쪽 아래에 서술되어 있듯이
디텍션 레이 확실한 공격만 탐지하기 때문에 디텍션 레이트이 낮다는 문제도 있고 룰은 딱 선을 긋기 때문에 그 미묘한 지점에 있는 유저들은 펄스 포지티브로 잡히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사용성 측면에서 굉장히 떨어지는 문제도 있고 잘못하면 VOC가 들어오는 비용이 이 탐지로 줄이는 비용보다 더 클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공격자가 바이패스하기도 어렵고 디텍션 레이트를 높일 수 있는 피처들을 발견해서 ML 베이스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 최대한 FPR을 낮추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현재는 특허가 출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저희 연구가 주로 피처 개발에 집중이 돼 있는데 그거를 바로 설명드리면 이해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키텍처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왼쪽 위에 보시면 유저가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클라이언트에서 오센티케이트 서버로 그 유저가 만약에 SMS로 이중인증을 요청을 하면 SMS를 보내달라고 오센티케이트 서버에 요청하게 됩니다. 그럼 아래쪽에 있는 저희가 구축한 그 AIT 공격 탐지 시스템이 쭉 돌아갑니다. 피처를 뽑고 어택을 인퍼런스하고 그런 과정이 돌아가고 그 결과를 오센티케이트 서버에 반환을 해서 만약에 이 SMS 요청이 공격일 확률이 높다 그러면 저 6번의 send SMS 과정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 바로 7번에 있는 SMS 로깅 과정을 하게 되고 만약에 이 SMS가 적법한 SMS일 확률이 높다 하면 SMS를 보내고 SMS 리퀘스트 기록을 로깅을 하게 됩니다. 네, 일단 저희는 연구에 주력한 게 피처 개발에 주력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데이터가 있긴 한데 이것을 ML의 인풋에 어떻게 넣을지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로우 데이터 자체가 스트링으로 돼 있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피처 개발하는 데 주력을 했고 피처를 개발하기 위해서 공격들이 어떤 특색을 보이고 있는지 대표적인 사례를 여기 4가지 제시했습니다. 실제로는 4가지보다 더 많은 사례가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는 대표적인 4가지 사례를 제시했고 이 공격 특성은 하나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한 어택 캠페인이 여러 가지 공격 특성을 섞어서 하는 경우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핫메일이나 지메일 같은 적법한 이메일을 공격을 수행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양으로 어카운트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바로 아니면 한 수일 이후에 공격을 수행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공격들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여기서는 원타임 이메일 아니면 디스포저블 이메일이라고 했는데 템포러리 이메일이라고 아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메일들 가지고 페이크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그런 어카운트들로 이중인증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페이크 폰 넘버를 만들어서 그 폰 넘버를 계속 바꿔가면서 하는 공격들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오래된 OS나 클라이언트 버전이 아무래도 보안적으로 취약하다 보니까 루팅 같은 작업들을 활용해서 공격을 회피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 장표부터는 각 어택 캐릭터리스틱에 대응되는 저희가 개발한 피처를 설명드릴 텐데요. 이 설명드릴 피처들이 각 어택 캐릭터리스틱에 대응이 되긴 할 건데 이 피처가 꼭 이 어택들만 잡는 건 아니고 다른 어택들의 어택 캠페인을 잡는데도 도움을 주고 있음을 상기하고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어택 캐릭터리스틱은 이 2가지 피처를 설명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First Join SMS Time Diff라고 되어 있는데 저거는 SMS를 요청한 시점과 해당 SMS를 요청한 유저가 가입한 시점의 타임 디퍼런스를 계산해서 ML 모델에 넣는 것입니다. 피처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저 오른쪽 아래 장표를 보시면 그래프를 보시면 어택과 그 레지티메이트한 유저가 요청한 SMS 리퀘스트의 해당 피처 값이 디스트리뷰션이 굉장히 차이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태커는 보통 수백 초 이내에 바로 SMS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며칠, 길면 한 주 정도 뒤에 SMS를 요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사용하면 지금 왼쪽에 처음 가입하는 유저들은 아무래도 SMS를 금방 요청할 거기 때문에 false positive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피처로 보완을 해야 되고 그 보완되는 피처 중에 하나가 도메인 프로포션 인크리즈 레이트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는 피처인데요. 이 피처는 방금 설명드린 피처처럼 제너럴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래 그래프를 예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피처는 나라마다 이제 노멀 트래픽을 정의해서 평소에 트래픽이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미리 계산해 둡니다. 그 특성이라 하면 24시간 이내에 도메인 프로포션 점유율이 얼마나 되는지 미리 계산을 해놓습니다. 예를 들면 우즈베키스탄에서 지메일에서 SMS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는 50%가 훨씬 넘습니다. 그런 프로포션을 각 도메인마다 계산을 해놓고 룩업 테이블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SMS 요청한 시점에서 최근 24시간 이내에 그 요청한 SMS 도메인이 프로포션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합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면 저 공격이 일어났을 때 SMS가 평소에는 1000개도 안 되는 SMS가 공격이 일어났을 때는 10,000개로 훌쩍 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공격이 만약에 아웃룩이나 한메일 같은 도메인을 사용했다면 그 도메인 프로포션이 40을 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시기에 아웃룩이나 한메일을 사용했다면 공격으로 의심할 소지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캐릭터리스틱은 어카운트를 페이크 어택터를 많이 레지스터해서 SMS를 보내는 공격을 탐지하였습니다. 두 번째 캐릭터리스틱은 템포러리 이메일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인데요. 이 템포러리 이메일은 보통 도메인이 처음 등장하는 시기가 저희 로그에서 굉장히 최근일 겁니다. 예를 들면 지메일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미 사용한 유저들이 있을 거니까 이 도메인이 저희 로그에서 처음 등장한 시점은 굉장히 이를 것입니다. 그런데 저런 템포러리 이메일을 사용하는 경우 도메인이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도메인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피처가 어택으로 의심할 수 있는 이 피처가 만약에 값이 작다면 어택으로 의심할 수 있는 여지를 주게 됩니다. 실제로 방글라데시를 보시면 보라색 부분이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어카운트인데요. 빨강색 부분이 저희 로그에 처음 등장한 지 얼마 안 된 도메인을 사용한 SMS 리퀘스트입니다. 보시면 생성되지 얼마 안 된 어카운트로 탐지하는 SMS 비율보다 처음 등장한 지 얼마 안 된 SMS로 탐지한 그 피처로 탐지한 SMS가 훨씬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방글라데시의 경우여서 그런 특성이 나타나는 건데 다른 나라에서는 반대의 경우도 있음을 인지하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처들이 상호 보완해서 저런 어택 트래픽들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폰 넘버 프리픽스 카운트라고 명명한 피처인데요. 공격자들이 페이크 폰 넘버를 만들어서 계속 SMS를 요청을 하면 같은 폰 넘버로는 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앞서 언급한 레이니미 폴리시가 있기 때문에 같은 폰 넘버로 요청을 하면 요청을 보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폰 넘버를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어태커는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폰 넘버 앞부분은 보통 텔코에 대한 정보나 아니면 지역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어태커가 마음대로 바꾸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 동일한 부분에서 서픽스가 유니크한 개수가 몇 개 있는지 세보면 보통 평상시의 트래픽에서는
10개 미만의 한 자릿수의 카운트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공격이 일어날 때는 수십 수백 개씩 카운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런 특성을 이용해서 폰넘버 프리픽스에 인클루드 된 그런 서픽스 개수가 너무 많으면 공격으로 의심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제가 그래프를 따로 제시하지 않았는데 뒤에 네 번째 캐릭터리스틱과 함께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캐릭터리스틱은 조금 직관적인데 어태커가 옛날 OS나 클라이언트 어플을 써서 공격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루팅을 통해서 IMEI 번호를 계속 바꾼다거나 그런 목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옛날 버전을 사용하는 걸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래 장표를 보시면 공격자가 유의미하게 굉장히 오래된 클라이언트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어택 캐릭터리스틱에 대한 실제 예시인데요. 잠비아에서 일어난 공격을 보시면 저 분홍색 도티드 그래프를 보시면 옛날 옛날 클라이언트 버전을 사용해서 SMS 요청을 한 경우가 공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을 보시면 되게 적어 보이는데 저거는 사실 SMS 볼륨이 아니고 저 서픽스 개수를 카운트한 거기 때문에 보시면 10,000개 정도 되거든요. 서픽스가 전화번호가 10,000개나 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보통의 경우에는 한 자릿수인데 10,000개나 된다고 하는 것은 어택이라고 볼 소지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이런 피처들 외에도 다양한 피처들을 활용해서 어태커가 바이패스할 수 없는 ML 모델을 저희는 트레인 시켜서 어택을 탐지하는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밸류에이션 결과인데요. 저희가 세 달치 데이터를 활용해서 수백 개의 SMS에 대해서 수백만 개의 SMS에 대해서 이밸류에이션을 진행하였고 여기서는 저희가 한 두세 달 전쯤에 디플로이한 모델을 바탕으로 이밸류에이션을 하였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은 수치가 더 높은데요. 그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84% 리콜을 달성을 하였고 FPR은 1% 미만으로 달성했습니다. 스레시홀드를 좀 더 낮게 잡으면 FPR이 조금 증가하는 대신 어택을 90% 훌쩍 넘게 잡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FPR이 높다 보면 VOC 문제도 있고 사용성 문제도 있어서 저희는 FPR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빅데이터 센터와 협업을 했는데 디텍션 타임을 25 마이크로 세컨드 그래서 사용성에 저해가 없도록 빠르게 인퍼런스해서 바로 SMS를 보낼 수 있게 빅데이터 센터 쪽에서 구현에 힘써 주셨습니다. 그 모델 사이즈는 저희는 그레디언트 브리티 트리를 써서 12MB로 굉장히 작은 모델로 딕세션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저희가 그 삼성 어카운트에 로그인할 때 두 가지 채널이 있는데요. 어플리케이션으로 로그인할 수도 있고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로그인을 할 수도 있는데 저기 약간 타이포가 있는데 위쪽 줄이 위쪽 로우가 웹으로 로그인한 경우고 아래쪽 로우가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으로 로그인한 경우에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을 제시했습니다. 네, 마지막 장표는 저희 상용화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 5월에 이미 디텍션 시스템을 디플로이를 했고 로깅을 계속 해왔습니다. 로깅을 해오면서 FPR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더 피처들을 개선하고 트레인 방식들을 바꾸고 그런 작업들을 계속 했고요. 그리고 8월에 실제로 어택을 차단하는 그 시스템을 액티베이트 시킨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상용화 이슈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는 발표 질문을 안 받는 걸로 합의가 돼서 발표 질문을 못 받는 것을 양해를 구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서연님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번 발표는 내부 사정상 질문을 아쉽게도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안서연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